요즘 공항 가보면 항공사가 이렇게 많았나 놀랄 정도죠.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이 카운터를 빠른 속도로 장악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하늘길 절반을 접수하면서 해외여행 증가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길게 줄을 선 승객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사가 아닌 비용을 낮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비용 항공사 카운터입니다.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저가항공이란 이름이 원래 그렇게 싼 맛에 타는 거니까 서비스도 만족할 정도면서 굳이 비싼 돈 내고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005년 출범해 올해로 14년째. 국내 6개 저비용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지난해 56.8%로 이미 하늘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 등 단거리 중심으로 노선을 확장해 국제선 점유율도 40%에 육박합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외여행 규모가 커졌고 짧게 자주 나가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저비용 항공사에 손님이 더 몰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 저비용 항공사의 지난해 국제선 여객 수는 전해보다 41% 늘어 2천만 명을 처음 돌파할 만큼 성장한 반면에 같은 기간 대형 항공사 2곳의 여객 수는 오히려 1.9% 줄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더 공격적인 투자로 대형 항공사들의 아성을 위협할 태세이고 돈 되는 국제노선 취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도권에 집중됐던 노선들을 지방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노선 확대에 맞춰서 지난해 연말 기준 31대였던 항공기는 올해 연말까지 39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현재 6개 업체에 더해 67개 신규 사업자가 전국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의 인구가 47억 명인데 이제 만불 구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고 그 시장을 우리나라 로우코스트 캐리어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비용 항공사들의 무기 보신 것처럼 가격입니다. 본격 휴가철인 다음 달 성수기죠. 인천에서 괌까지 가는 항공권은 대형 항공사보다 저비용 항공이 최저가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 넘게 싸고요. 최근 휴양지로 각광받는 베트남 역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형 항공사입의 약점이었던 휴양지 역시 크게 늘고 있는데요. 중국, 일본, 동남아처럼 비행 6시간 정도 되는 중단거리 노선은 기본이고요. 이제는 하와이, 호주 등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장거리 노선으로 하늘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때 해외 하늘길을 장악하다시피 했던 국내 빅2 항공사들. 장거리 노선은 여전히 지키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최근 중동과 중국 항공사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 내용 보겠습니다. 성수기인 다음 달 말 인천과 런던을 오가는 왕복 항공권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국내 항공사는 200만 원대. 하지만 중동 항공사는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선으로 7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성수기에는 100만 원 밑으로 가격이 더 내려갈 정도인데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크다 보니 두바이나 도하 같은 중동 도시를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하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패키지 고객들뿐만 아니라 일반 자유여행 고객들조차도 많이 중동항공사를 선호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비행기도 많이 교체가 되면서 서비스나 기내식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돼서 선호도를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동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달 말 예정된 항공회담에서 10수년째 공급 노선이 정체돼 있다며 노선 확장을 요구하기로 하는 한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덤핑에 가까운 가격 공세를 펴면서 기내에 샤워부스를 설치하거나 호화 리무진 등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도 고급화하고 있는데요. 중동 항공사만이 아닙니다. 한 항공권 가격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인천에서 뉴욕을 갈 경우 중국 상하이를 경유하면 직항에 비해 평균 46%, 절반 가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데요. 최근 국내에 취항하는 중국 항공사들은 이런 점을 노려 경유편이 많은 중국 주요 공항에 환승객들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미주 노선 승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 산유국에다가 지리적인 이점도 좋고 아주 가격이 엄청나게 싸요. 한 60%, 70%로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많이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중동 3사에다 치이고 내부적으로는 국내 LCC들한테 뺏기고.
국내 하늘길을 주름잡던 태극날개와 색동날개, 두 대형 항공사들의 입지가 좁아진 건 경쟁자들의 약진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항공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안전과 서비스라는 이미지가 흔들린 건데요. 오너 일가의 불법과 갑질의 성추행 논란, 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사고들까지 부정적 여론의 위상은 더 흔들리고 있는데 빅2가 3, 40년 가까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공무원 해외 출장 시장도 사라졌습니다. 관련 뉴스 보시죠.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해외 출장 시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GTR, 즉 정부 항공운송 의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0년 제도가 만들어진 지 38년 만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급한 출장 시 항공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이른바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제도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제도 폐지를 검토해왔습니다. GTR 폐지로 정부는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국적 항공사에 비해 항공권이 싼 외국 항공사나 저가 항공도 이용할 수 있어 연간 약 80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입찰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만 참여했는데요. 이번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업체를 선정할 때 처음으로 저비용 항공사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2가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시장들이 점차 열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늘길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가격은 떨어지고 서비스는 좋아질 테니까 소비자들로서는 반가운 일이죠. 영원한 강자는 없다는 것, 다른 업계 강자들도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데이 매거진이었습니다.